2025년 여성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이 Stronger,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은 별로 많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저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2017년에 Stronger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는 리얼 라이프 스토리인데 2013년도에 있었던 보스턴 마라톤 그때 바밍이 있었잖아요. 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에 마라톤 피니시 라인까지 다 가서 자기 엑스-걸프렌드를 기다리다가 바밍이 터져가지고 다리 2개를 다 절단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젊은이가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폭탄을 장치하고 터뜨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프 버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다리 2개가 절단이 됐지만 그 보스턴 시티를 가슴에 품고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심볼이 됐어요. 주제가 보니까 영적, 관계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강건함. 그래서 전인격적인 강건함, 또 stronger, 더 강해지는 것이 주제인데 그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이 다방면에 있어서 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의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강함, 더 강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어쩌면은 강한 사람, 진정으로 강한 사람, 다른 약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여성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섬김에 필그림 선교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자원하여 이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하며 수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각 강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한 함께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함께 보내는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또 강건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왕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힘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의지하며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025년 여성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요, 밝은 미소로 한번 띄어 보내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아까 남충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주제가 스트롱걸입니다. 그래서 스트롱걸, 우리가 이미 스트롱하지만 좀 더 스트롱걸 하기 위한 귀한 시간인데요. 우리 마음가짐을 좀 우리 스트롱걸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모두 손을 불끈 쥐어볼까요? 네. 있는 힘껏 이렇게 머슬을 만드십시오. 머슬이 나오게 해서 스트롱걸 하고 얘기하실 거예요. 레디 되시죠? 네, 주먹 불끈 쥐고 스트롱걸! 네, 역시 스트롱걸 될 것 같습니다. 나만 스트롱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스트롱걸 되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스트롱걸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스트롱걸! 또 다른 분께 스트롱걸!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성 컨퍼런스가 지난 작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이번에는 더 많은 좋은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새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 세 분의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었거든요. 지금 첫 번째 강의하시게 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김광희 강사님이신데요. 네, 이 메인 강사님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김광희 강사님은 미국 이민 역사의 여성사의 산 증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낮에는 과학자로 계시고요. 또 퇴근 후에는 여성 운동가로 뛰고 계십니다. 아마 이 중에 누가 강사님이실지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딱 배웠는데 이 포스 자체가 너무 멋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살짝 옆에 봤거든요. 댄스를 이러고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워밍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이 여성 운동가로 일을 해오셨는데 오늘은 나는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 주제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대가 돼요. 이 주제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우리 써니 목사님께서 오늘 강의 전에 강사님을 잠깐 뵈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다이너마이트로 우리에게 화끈한 강의를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김강희 강사님 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인트로덕션을 했기 때문에 롱스토리쇼.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메리칸으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에리 워리어스 뉴욕시티 마나탄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잡은 머니메이킹 잡, 생화학을 공부해서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탈 코넬 메디컬 스쿨에서 45년 근무하다 3년 전에 리타이어를 했고, 그리고 머니 스펜딩 잡은 여성의 머니 향상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이것저것을 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뭐 제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을 보다 여러분과 제 자신이 어떻게 같이 질문하고 앤서하는 질문은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아까 말했죠. 피더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나 자신을 누구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앤서 그거를 여러분 인덱스 카드 나눠드렸으니까 거기다 쓰세요. 나는 나를 누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앤서 지금 나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꿈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으나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꿈은 무엇인가? 그거를 그 인덱스 카드 뒤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그거를 간직해서 가져가시고 또 그 전에 여기서 내가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3분까지 기회를 드리겠으니까 여기 나오셔서 나의 지금의 꿈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포를 하세요. 그러면 그 3분까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First come, first serve.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 앤서를 2가지 앤서예요. 2가지는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거를 퍼스트 페이지에 쓰고 그 다음 뒤에 자리에는 나의 지금은 꿈은 무엇인가 그거를 뒷장에 쓰셔서 사진을 본인이 찍고 다른 사람과 찍고 집에 갔다 벽에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미국에 와서 25살에 미국에 와서 지금 81이 된 동안에 저는 끊임없는 퀘스천을 하고 끊임없는 앤서를 저 자신이 하면서 또 끊임없이 단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뭐 25살에 무슨 고민을 했고 45살에 무슨 고민을 했고 그런 거를 이렇게 아워하고 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저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때 내가 25살에는 난 뭐를 했을까? 내가 지금 70살인데 난 지금 무슨 꿈을 가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비행기에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1969년에 제가 그 비행기에 올라탄 25살의 나이에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서 이천 양정 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이화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해서 4년을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미국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부모, 이천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동네 사람들 버스 대절해갖고 김포공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기억, 그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자랑스러운 김광희가 되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진 돈은 100불, that's the only allowance예요. 무슨 나라가 유학 간다는데 100불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운 코리안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받은 것이
그 학교가 다 미국에서 선교 활동으로 나온 분들이 세운 학교에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것이 제 다짐을 하고 항상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가 그 세 가지 그 커미트먼트를 항상 기억하고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25. 그 다음에 when I was 이제 그 다음 저기가 여러분이 여기 제가 작년에 80세가 됐는데 저는 항상 저한테 아주 제가 닮고 싶은 사람, 그 영어로 말해서 멘토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비데오를 만들었어요. 이게 2분짜리 비데오인데 스쳐가면서 제 25살부터 아니 그러니까 전부터 80세까지 제가 추모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사연 속에 담긴 눈물 그건 말도 못해요. 네, 그리고 1969년에 미국 가서 1979년 그때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 저는 대학원 마스터 디그리만 하고 그 다음에 79년에 내가 박사학위를 하러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야 되느냐. 제가 저 사진에 제가 실험실에서 1977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하던 그때입니다. 그 다음 89년 저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저는 성격상 또 우리 남편이 그 실험실에서 항상 골똘하게 일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뉴욕 가정상담소. 그 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뭐 있는가? 그리고 저 불쌍한 싱글 머더의 출근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시작한 것이
뉴욕 한인교회 예배 보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지금 어저께 그 시프리아니에서 상담소 36주년 기념 파티를 650명이 모인 그 큰 잔치를 했는데, 저거는 플러싱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에 그러니까 아주 번화가에 5시서부터 5시 반 그 러시 아워에 마치하는 거야. Break the silence, end the violence. 말 못하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 마치를 해마다 10월달 가정폭력 방지의 달에 제가 같이 조인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어쩌다가 보니까는 나이가 먹어서 59세가 됐어요. 59세가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야. 내가 60 후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항상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영어로 말해서 I'm pseudo Christian.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큰 고민에 빠져서 그때 제가 그때 여기 감리교 본부에서 일하시는 김혜선 목사님이 저를 김광희 선생님, 우리 기독교 저기가 아닌 다른 세대에 가서 한번 교육을 받자. 그래서 간 것이 랜드마크 포럼이라고 있어요.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거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 거예요. 4일 동안. 근데 거기 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 의자에 앉아서 뭐 강의를 5시간도 들기가 어려운데 12시간을 듣는다. 괜찮다. 김혜선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데 4일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가는 거예요. 그때는 온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그 4명씩 하나 짜가지고 서로 전화를 하고. 그래서 그 교육 4일 동안 끝난 다음에 내 60세 후에 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결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디클레어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After 60, I want to live loving, caring, and sharing life를 살겠다. 그러면서 그때는 한 250명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그게 항상 resonate. 자기 머릿속에 저거하고 내 마음속에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60 후에 뭐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게 어려워요.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프랙티스 하기가 어려운데 long story short,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미국에 오시고 또 동생들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60세가 지나서 또 70세가 가까워오는 거예요. 70세가 가까우니까 그때 무슨 것이 이게 세계 뉴스에 맨날 있었느냐면 넬슨 만델라가 그 남아공에서 27년 동안 감방에서 살았는데 black people, white people, older people를 하고 같이 일하고
일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그 감방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는 아주 버블이었었어요. $10,000을 들여가지고 아프리카 여행을 갔어요. 남편 없이. 그게 매일 제가 사진 좋아서 사진을 찍지만은 결국은 넬슨 만델라의 감방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본 것이 저 사진, 내가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게 제가 69세 되는 그때고 70세 생일에 저는 모든 것을 셀리브레이트해요. 그래서 그 제 셀리브레이션 거기에 저 사진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디클레어를 했느냐면 My loving, caring, sharing life will make peace and harmony.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다른 사람은 누구 말로 한국말로 일을 날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족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화합하고 그러면서 그 남아공을 다스렸다는 거에서 저는 큰 감명을 하고 네, 제가 그런 사람을 이미테이트 하겠습니까? 그래서 70세 생일을 저렇게 맞았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완전 멈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요새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맨날 구글을 보거든요. So much distract.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20세컨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멈춰있는 프랙티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뉴저지에서 정신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혜경입니다. 지금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나타났나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김광인 선생님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삶에서 또 직업적으로 또 사회에서 나누려고 하셨던 삶의 철학이 선생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All Right, All Right이라는 운동을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에는 언더라인을 하고 별표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조금 더 할등시키고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좀 더 남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김광인 선생님의 아주 좀 삶의 철학이 담겨있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가 읽을 때 선생님들도 같이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sk myself, ask the person next to me, are you alright? 나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으신지? It's good to know, for me
and the person next to me. If not, I will find a way.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은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내 옆 사람이 괜찮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을 괜찮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Let us entertain ourselves, myself and the person next to me. 1 second, 3 second, 1초, 3초라도 나를 위해서 또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즐겁게 해보세요. I will make myself and the person next to me alright. Let's move forward. Alright? Alright. 나는 나와 내 옆 사람을 괜찮게 만들 겁니다. 함께 앞으로 나가시죠. Alright? Alright. 같이 한번 해볼까요? Alright? Alright.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팬데믹, 모든 것이 스탑되었던 팬데믹. 저는 그때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며칠을 쉬었거든요. 쉬었는데 그리고 일 나가니까는 everybody looks so terrible. 무서워서 벌벌 떨고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저런 뼈풀한 얼굴을 하면은 내가 I cannot accept myself.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we gonna take a group picture tomorrow.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왕이 are you crazy? 지금 social distance 6 feet apart. 그래서 I said, whoever afraid, don't show up. But we have to celebrate what we did today for our patient, and we have to celebrate.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 그룹 픽처를 찍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플리즈. 그룹 픽처를 찍었는데 그 그룹 픽처를 찍어가지고 그 PPP 슬라이드. 그러니까 이것이 문구가 Proud who I am. 여러분 따라하세요. Proud who I am. Presentable how I want to be. Professional what I do. Okay, do like this. 제가 proud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loud하게 해보세요. Proud who I am. Presentable how I want to be. Professional what I do.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그 끝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니까 데이 시프트, 이브닝 시프트, 나이트 시프트가 있거든요. 그 그룹 픽처를 찍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제가 전문 그리고 포스터 페이지는 Let us celebrate what we do today for our patient. 그리고 사진 넣고 그리고 끝에 걸 놓는데 그것은 people love that because everybody afraid. 그 다음 슬라이드. 제가 그 팬데믹 때 이러고 쓰고 일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마스크 쓰고 We are proud. 그러니까 4월 달에만 그러니까 레버러터리 위크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저 펜을 들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오케이. Next slide. 이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60대 가졌던 꿈, 70대 가졌던 꿈, 여러분과 쉐어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줄로 자기 꿈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First come, first service. 용감한 사람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쭈삣쭈삣하면 not gonna happen anything. 오케이? 딱딱이 가만 가. (40대예요) 30대예요? 30대. 한 줄로 하세요. 여성과학자로서 또 이런 여성 성차별을 느낀 한 사회인으로서 길게 하면 안 돼요. 네. 짧게. I want to support women, especially in the scientific society. 오케이. 아이리스 본 선생 한번 보세요. 여기 주세요. 부담 하시고 싶은데 여기 나오세요. 준비 안 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을 약자로 한다면 C, U, R, A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C는 Creativity, U는 Unity, 그 다음에 R은 Restoration, 그 다음에 A는 Alignment예요. 이 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계속 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밀리 그분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그다음에 꿈을 가진 분. 떨리네요. 저는 이제 막 글을 쓰는 그런 꿈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저기 써니 목사님이 그 인덱스 카드 해놓으셨으니까 거기다 자기 꿈을 쓰세요. 쓰시고 점심시간에 자기 그 사진 그거 들고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집에도 가져가시고 여기서 그 사진 찍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여러분한테 제가 댄스를 가르쳐요. 제가 3년 전에 리타이어했다고 그랬잖아요. 3년 전에 리타이어해서 거기서 배우러 갔거든요. 댄스도 배우러 가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뭘 하냐면 발레 그리고 발레 하거든요. 그러고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거 제가 꼭 유치원 다닙니다. 유치원에 거리 다니면은 피아노 배우지 발레 배우지 그거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고 오늘 여러분과 하는 댄스를 잘해서 1K 제가 시니어 센터에 가보니까 다 한 자리도 다 한 분들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kind 원하나 누구한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한테 kind. 우리 이메 세대들은 앞만 보고 가고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하느라고 자신한테 kind 하지 못했어요. One kindness a day for me. 아까 the person next to me. The person next to me that will spread whole wide world. 그러니까는 WWW거든요. whole wide world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추구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사랑하고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 시니어 센터에서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쓰는 언어 그것이 그러니까 one kindness a day for me, for the person next to me. 그래서 everybody got up. 오케이. 그리고 저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제가 카운셀링을 아까 권혜경 박사 카운셀링이고요. 카운셀링을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가요. 시니어 센터에. I have to keep my sanity. 내가 지금은 my primary job이 우리 남편이 조금 이렇게 저거 해서 그거 따라다니고 집행이 찾으러 다니고 워커 찾으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I try to keep my sanity.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카운셀링을 가요. 그래서 제가 권혜경 박사를 오늘 인트로듀스 한 것은 여러분 어느 찬스든지 누구하고라든지 카운셀링을 하시고 굉장히 nothing wrong with you. 그리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오케이. One kindness a day. 따라서 하세요. One kindness a day For me. for me. For me 이렇게 나이스하게. For me. For the person next to me. 옆에 사람한테 손을 타치하세요. For the person next to me. That will spread. Whole. Wide. One more.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 대기회사. 오케이? One more time. Alright. One kindness a day. One kindness a day For me. for me. For the person next to me. For the person next to me. That will spread.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강의를 너무 멋지게 해주신 김강희 강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이 벨리 댄스 저거를 딱 하셔서 기대했거든요. 한국 추시겠구나. 네, 제가 한 20년 전에 벨리 댄스 배워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쩐지 아까 워밍업 할 때부터 벌써 제가 알아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지금 시간이 10시 25분인데요. 11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때 이용하실 부분들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는데 나가시면 친교실에 다과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다가가시면서 대화 나누셔도 좋고요. 또 부스가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마 테라피를 체험하시고 또 하나는 G 파운데이션, 또 패밀리 터치, 김광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PPP 소개하는 그 섹션 부스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네. 제가 PPP에 핀을 만들었는데 PPP 그게 그러니까 한 3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 사이언티스트 컨퍼런스에 가서도 저기 에밀리 교수가 저 토요일 날 왔는데 그 핀을 차고 왔더라고. 그래서 왜 준비했대? 그랬더니 피크닉에서 나한테 받았대 2년 전에. 그리고 그 핀하고 또 오라이 그 핀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티셔츠는 안 가져왔는데 그리고 시니어 센터에 가서는 오라이에다 힘내세요 한국말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제 돈으로 했고 또 그 돈을 이 사람 저 사람 190 주고 뭐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1불이라도 도네이션을 하시고 그거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사고 돈을 얼마든지 많이 내셔도 딱 You can choose one. 그래갖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핀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또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PPP 가셔서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그 출입구에 포토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진도 찍으시면서 즐기시다가 11시 시작되니까 11시 전에 이곳에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G 파운데이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G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G 파운데이션은요, 2016년 한국에서 설립된 기독교 NGO입니다. 한국에서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미혼모, 또 독거노인, 보육원 아동 등 지원하고 있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돕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뉴욕 맨해튼에 501c3 법인을 설립하고요. 이 시글맘, 난민, 독거노인 등 미국 내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모로코, 튀르키예, 미얀마 등 해외 구호 활동 및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부스에도 방문해 주시면서 이 G 파운데이션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때 실수한 것이 제 소개를 안 하고 바로 넘어갔더니 몇 분께서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네, 저는 누구냐면 필그림 미션교회 조윤정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바로 패밀리 터치 원장님으로 익히 알고 계신 정정숙 박사님이십니다. 이 정정숙 박사님은 2001년 패밀리 터치를 창립한 이후로 이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이 한인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도록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관계 향상의 지식과 기술을 널리 전파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래에는 그 Radical Gratitude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곡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감사라는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패브릭 터치에 있는 이 감사학교라는 그 지도자 과정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감사학교를 한번 오픈했었고 필그림 교회에서는 작년에 클래스를 한번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하게 되면 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패밀리 터치에서도 오픈하신다고 하니 관심 갖고 꼭 책 사서 구입하시고 한번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 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주제에 맞게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는데요. Stronger! 하고 아까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레디 되셨죠? 1, 2, 3, Stronger! 네, 우리 정정숙 박사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한 오면서 10가지 감사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집에서 출발을 하니까 봄꽃이 너무 아름답게 정원마다 피어 있어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감사하고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거든요. 스탠드 아일랜드에서 1시간 동안 운전하고 오면서 내가 운전할 수 있다니 1시간이나 운전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면서 이렇게 두 다리가 잘린 그 장애분께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차 지나가는 스탑 있는 데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40, 50대 되신 흑인이셨어요. 근데 그분 얼굴이 얼마나 화나든지 저분은 진짜 상황이 참 안 좋은데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웃음이 가득한 거 보니까 저분 안에는 무엇이 있구나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제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성 컨퍼런스에 여자만 부를 텐데 제가 여자가 아니었으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는 다 보셨죠? 그죠? 그 인생의 4계절 가운데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뭐 똑같은 스토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디 구비마다 저건 좀 나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군요. 역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일 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딸이랑 같이 울면서 보고 또 명대사는 또 이렇게 적어놓고 이러면서 즐겼는데요. 거기에 인생의 계절 4계절이 나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그 계절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모양은 다르지만 정도는 다르고 환경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거쳐가는 그런 계절들이죠. 잠언 3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면서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거쳐가는 13대의 다른 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은데 사탄이 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너무 은혜가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서 내 삶에 왜 겨울이 찾아왔나 그 엄마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거의 마지막 반에 이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볼 때 이제 딸이 묻는 질문에 엄마가 대답하기가 봄이 있었고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것 같았는데 봄일 때도 있었어. 겨울도 몇 번 지나가고 봄도 다시 찾아오더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저도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그분의 스토리하고 저의 스토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시골에서 성장을 했고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고 싶어서 광주로 나갔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또 유학을 하고 싶은 하나도 없는 집에서 저의 꿈은 너무나 컸고 저는 그 꿈을 늘 생각을 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던 때에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부르심을 제가 자각을 하고 그분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리고 86년 1월에 유학을 시작했던 저희 남편을 따라서 UT 오스틴으로 유학생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 남편을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신혼에 정말 그 둘이만 24시간을 같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게 너무 행복하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조금씩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혼차 사고, 중고 가구 사고, 뭐 사고, 살림장만 하고 나니까 새걸 산 것도 아니었는데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갑자기 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이제 걱정이 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유학생들이 그때 많이 했던 일이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이었어요. 신문을 돌리면 2시간 정도 돌리면 그때 한 600불에서 700불 정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러 가는데 제가 가면은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희 남편을 따라갔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신문을 이제 길 가운데로 이렇게 가면 이쪽 집은 이렇게 신문을 던지고 저쪽 집은 이렇게 해서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들은 2시간이 걸린다는데 길도 모르니까 저희가 4시간 반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한 달이 지나니까 2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하나를 더 하면 어떨까? 라우트 하나를 더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저는 뒤에서 열심히 신문 봉지에다가 비닐봉지에다 넣어주는 일을 하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생활비를 벌게 되었고 이제 저희 남편 이제 학교에 내야 되는 납부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은 딱 여기서 살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금 내고 생활비 내고 그럼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변에 베이비시터가 나왔어요. 미국 집에서. 베이비시터가 나와서 9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돌고 3시 반에 일어나서 돌고 9시에 베이비시터를 하러 가는 거예요. 미국 집에. 2시까지 해요. 거기서 영어를 배우고 그 킨더가튼 아이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달에 400불 정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려면 1년은 일하지 않고 공부할 돈을 모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모아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서는. 그래서 또 하나 찾아간 곳이 할리데이 인이었습니다. 할리데이 인도 한국 유학생들이 그때는 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와이프들이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호텔에 가서 방 청소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저는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가지고 프론트에 청소하는 이제 하우스키퍼가 된 거예요. Thank you so much. 그래서 프론트에서 이제 뭐 유리창 닦고 사람들 지나다니면 그런데 계속 닦고 있으니까 2시간만 되면 할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괴로운 거 아시죠? 적당히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2시간 하고 난 다 깨끗하네. 그래서 돌고 또 돌고 하는 거. 화장실 들렸다가 뭐 갔다가 또 저녁 되면 손님들이 오면은 뭐 아이론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할 일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화장실이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앉아서 제 처지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미국에 와가지고 여기 호텔에 와서 청소를 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내가 화장실에서 있구나 생각을 하염없이 이제 울면서 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화장실에 가서 물론 하우스키퍼 방은 있었어요. 방은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으니까 저 혼자만 있으려고 가서 또 울다가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를 왜 여기에 보냈어요. 막 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다가 밤 11시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뚜리잡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저희 남편이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죠.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오지 말고 자기 혼자 이 신문을 돌리겠다고. 근데 제가 가면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어떻게 또 남편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늘 따라가면서 그때부터 저의 그 무리한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5년 동안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이제 논문 쓸 때쯤 해서 저는 이제 제 신학교가 있는 달라스 포트워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우리가 살았던 곳은 텍사스 어스틴이었는데 그래서 모아온 돈으로 1년을 정말 제가 일하지 않고 풀타임 학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일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1년을 또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또 돈이 없어져서 저희 남편하고 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교회에서 파타임으로 청소년 전도사하고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그때 또 유학생들이 또 청소도 많이 했어요. 빌딩 청소를. 빌딩 청소는 저녁에 시작해서 아무 때라도 가서 2시간, 3시간 빌딩 크기만큼 청소를 하고 나면 돈이 나오는 비교적 스케줄에 이렇게 덜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둘을 데리고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우리 아이들은 책을 갖고 가기도 하고 장난감을 갖기도 하고 저기다 앉혀놓고 둘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게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래도 또 저희는 꿈이 있었고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꿈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고생해서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8년 동안을 제가 이제 석사와 박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쯤 98년, 96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딱 미국에 86년에 와가지고 96년에 10년이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그때까지 논문을 쓰지 않으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없고 과정 수료로 끝나는 거였어요. 딱 8월 달까지 마지막 이제 데드라인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해 1월 달부터 저희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해가 힘이 없어지면서 이게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잡았는데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제 근데 유학생 말기가 되면 몸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류마티스도 걸리고 뭐 사고도 나고 막 이래요. 군대 말년을 조심하라듯이 유학생들 사이에는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쌓이기 때문에 말년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류마티스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8월을 끝낼 수가 8월 날짜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4월, 5월까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도에는 저희 남편이 컴퓨터를 쓰기가 어려워서 타이핑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제가 또 방학을 하고 내려가가지고 텍사스의 그 찌는 듯한 100도가 넘는 곳에서는요, 이 실내 온도가 60도 정도가 돼요. 얼음장이에요. 너무 추운데 사람들이 그 온도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불러주면 제가 컴퓨터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어렵사리 이제 박사과정 패스를 위해서 논문을 마쳤는데 지금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남편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을 모으면 아마 이 대적으로 하나가 됐을 만큼 비 오듯이 계속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 안 죽은 것도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8월 달에 마치고 9월에 이제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오라는 초청을 받고 갔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아주공대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너무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위축증. 여러분 근위축증 아시죠? 뭐 스티븐 하킹스, 튜스데이스 with 모리, 필립 시몬스 교수, 그다음에 루게릭 농구 선수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근육이 전부 펑션을 못하게 되는 거고 진행성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온 몸의 근육을 다 죽어버리게 하는 거죠. 자, 그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무시무시한, 아직도 불치병이고 치료책이 없고 난감한 병이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어려움 겪을 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듯이 저희 정말 하늘이 무너진 거죠. 10년 동안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돈 없는 집에서 돈 없는 집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 제대로 못하고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삼성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세컨 오피니언을 받는데 일주일 동안 종합검사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뭐다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렇게 나빠졌고 10년 동안 유학생활을 마치고 딱 3개월 신학교에서 가르친 게 그의 정말 하고 싶었던 교수 생활에 종지부가 난 거예요. 12월쯤 되니까 이제 손도 쓸 수 없고 다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다리를 걷기가 어렵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 넘어지지 않을 텐데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거. 승강장에서 내려주면 그냥 푹 쓰러져요. 저는 그때 미국에서 제 공부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자기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집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다리를 못 쓰고 손을 못 쓰니까 교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면 요즘에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강의할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으면 뭐 논문도 낼 수 있고 책도 낼 수 있고 하잖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족이 있는 텍사스 포토스로 다시 저희 남편이 모든 꿈을 접어버린 폐잔병처럼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쯤 됐을 때 저희 남편의 병세는 3년이 됐었고 거의 이제 숨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먹고 씹고 삼키고 숨쉬고 이 모든 것들이 근육이 작동이 돼야지 할 수가 있는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거의 이제 저녁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마지막 금식 기도를 3일간 하겠다는 거.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남편이 꼬챙이처럼 말라 있었어요. 이제 잘 못 먹으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그래서 딱 뼈에다가 가죽만 씌워줬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정말 안수 기도도 하고 정말 모든 환자들 가족들이 그 해가는 그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했는데 치료책이 없이 병원 계속 기포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우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 살려주시든 둘 중에서 하나를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말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남편의 3일간의 금식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 딱 쓰러져 버렸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쓰러졌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코마 상태로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911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와서 인공호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들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겠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급성 폐렴이 와서 이번 주말을 넘기지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장례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정신이 꿈인지 생신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코마 상태에서 일어났고 정말 기적처럼 죽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조금씩 폐렴이 잡혀지면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그때는 이제 숨도 쉴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벤틸레이터를 딱 붙였고 먹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피딩 튜브를 꽂아서 유동식만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24시간 누군가가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데 33일간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옮겨오고 근데 그때 저희는 영주권을 신청한 때라서 영주권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체리티 케어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전부였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건 저희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저희가 병원비이 10개가 될 때가 있었어요. 특수 그 의사는 또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개척교회인 지구촌교회에서 풀타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육과 가정사역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병원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제 병원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주님 품에 가고 싶다고 나는 이 고생 정말 충분히 다 했고 나는 주님이 너무 주님 편에 가고 싶으니까 데려가 주세요라고 자기 혼자 병실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가 마치자마자 자기 인생 필름이 이렇게 사진처럼 돌아가는 그런 걸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 필름을 보는데 자기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그 보니까 나는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 혼자 다 맡아서 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교회 청소는 저희 남편이 다 했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막 보여서 그걸 보다가 주님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정말 주님과 단둘이서 뜨거운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는데 그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서 살려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남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혼자 한 거예요. 저희가 다 밖에 나와 있었는데 혼자 병실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급 상황을 마치고 병실 하나가 저희 집에 차려졌어요. 병실 하나가 차려져서 이제 산소 호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소통, 뭐 병원의 모든 것들이 우리 집 방 하나를 차지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제 5년의 삶을 살아갔는데 병원에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게 되었고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제
오전에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간호를 하셨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아빠를 돌보고 저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가 저녁이 돼서 돌아오면 밤부터 아침까지는 제가 남편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희 남편 그 침대 옆에다 간이 침대를 놓고 제가 잠을 자는데 저희 남편이 뭔가 불편할 때마다 저한테 신호를 줘요. 말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저한테 신호를 줘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더우니까 이거 시트 걷어달라, 손 움직여달라. 자기가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막다른 상황이 되면 저를 깨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을 이제 하루 저녁에 아마도 5번 일어나면 그날은 저희 남편 컨디션이 너무 좋은 날이고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10번, 20번도 일어나서 저희 남편 시중을 들었어야 했어요. 침을 삼킬 수 없으니까 그 석션기를 가지고 침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그 일을 제가 하면서 제가 수면 부족이 이제 날마다 이제 쌓여가는 거죠. 이제 저는 우리 집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었고 그것이 저희 가정을 이끌어가는 제가 이제 브레드 위너가 된 거예요. 이거를 남편을 케어하려면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그냥 우리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5년 동안 하나님은 너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돈이 부족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셨고 차가 토탈이 나면 그 다음 살 중고차를 해서 정확한 돈을 보내주셨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구 교인들이 갔다가 이렇게 우리 집 앞에다 놓고 너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돈 걱정을 하지 않게 됐어요. 패밀리 터치를 세우고 나서 돈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제 잠을 못 자서 거의 신호등마다 빨간등이 있으면 잠이 들고 뒤에서 정적을 빡 올리면 일어나서 그 다음 신호등에 가서 또 졸고 어떨 때는 원웨이로 들어가고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환자가 있으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또 의사들 가지신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방문을 젊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한 번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 근위축증은 바늘로 찌르는 그 고통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인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안 주셨고 단 한 번도 욕창이 생긴 적이 없어요. 24시간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 피를 이렇게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건 다 기적이네. 저는 이제 잠을 못 자서 너무 기진맥진해 있으면 하나님 저 365일 중에서 단 하루만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 한 번 자면 소원이 없겠어요. 단 하루 저녁만. 여러분들 애기 새로 나가지고 애기 잠 안 잘 때 서너 번 일어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every single day 365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저도 기진맥진해가지고 기도도 할 수가 없어서 주님, 저 잠 내일 아침까지 자게 해주세요. 아니 그냥 깨우지 마세요. 내일도 깨우지 마시고 모레도 깨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나 깨우지 마세요. 난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희 남편은 병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복음 전하고 격려하고 그는 병상에서 입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입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힘든 세월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 처량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게 우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Why me?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입니까? 우리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불치병입니까?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평이 생겨서 이게 별로 안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하고 남편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Why me?라는 질문을 하지 말자. 그럼 어떤 질문을 할까? Why not me?라고 하자. 왜 나는 우리 집은 예수 잘 믿으면 일이 하나도 어려운 일은 없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y not me?로 바꾸면서 그렇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처럼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대신에 질문을 이렇게 하자. Why not me 문제다. How and what을 질문하자. 무엇을 배울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희는 고난에 대해서 배웠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서 저희 남편 그 병실 침대가 있으면 가족들이 쫄 둘러 애들 2명하고 저하고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불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의 배를 드리고 나는데 감사한 일 일주일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집에 무슨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집에는 감사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600cc의 침이 나왔는데 오늘은 400cc밖에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10번 깼는데 오늘은 4번밖에 안 깨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건 없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먹을 것 갖다 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누워있던 방면에 창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계절이 바꿔지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단풍이 들어왔구나.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때 저는 병원에 가면 너무 좋아해요. 병원에 가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세상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낫지 않아도 좋으니까 호흡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산소통만 없으면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 바람 쐬어주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숨만 혼자 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계속 주셨고 우리는 칠판에다가 각 개인의 감사 제목을 썼어요. 우리 아들, 딸, 저희 남편, 저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수준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어서 좀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이 5년간의 생을 마감할 때가 왔습니다. 8년 만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게 8이라는 숫자였어요. 저희 남편이 꿈을 꿨어요. 딱 쓰러지던 날 하늘에서 그 천장에서 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8년 동안 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저는 패밀리 터치를 저희 남편이 200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2001년에 패밀리 터치를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병상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가 일어나거나 죽거나 할 때까지 너 할 일을 미루지 말고 힘들지만 지금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도움으로 패밀리 터치가 200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고 어려운 관계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패밀리 터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날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 침상에서 기도해줬고 2003년 5월 다음 주가 저희 남편 기일인데 저는 이제
잠 못 자는 것은 이제 제 삶의 일상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가서 사역하고 저녁에 가서 남편 돌보고 그러면서 남편을 떠나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고 저희 남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12년의 싱글맘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틀간 사역을 하고 4일에서 5일은 패밀리 터치를 세우는 일에 제 시간을 혼신의 힘을 다 들였습니다. 남편 없으니까 이제 잠은 잘 잘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시간에도 시간이 아까워서 책을 쓰고 어떻게 하면 뉴욕과 뉴저지의 가정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면서 아이들한테 약해지지 않으려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해서 12년의 싱글맘 삶을 마쳤어요. 2015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제가 35세에 저희 남편이 아파서 43세에 싱글맘이 과부가 되었고 싱글맘이 되었고 55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 이제 행복 시작 고생 끝 이렇게 스토리가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5년 만에 제가 폐암을 6년 전에 제가 이제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폐암 너무 두렵고 무섭죠. 넘버원이 사망 1위가 폐암이잖아요. 가장 고치기 어렵고 가장 많이 죽는데 제가 또 그 폐암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하나 원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몸을 혹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병을 준 게 아니죠. 그죠? 제가 제 몸 관리를 안 했고 수면 부족했고 운동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우리 김강희 선생님이 저를 야 저 원장 일 좀 그만하고 좀 놀아라 쉬어라 맨날 그랬는데 그때부터 말 들을 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제 삶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딱 이제 폐암 받았으면 죽음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럼 내가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살까? 이제 또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항암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딱 패밀리 처치의 그 조그만 빌딩 비전 센터 하나를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그걸 구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패밀리 처치 비전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일 수고하신 우리 김선희 사장님, 제가 꿈에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는 같이 둘이 뛰면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 비전 센터를 건립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 8월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저 6개월만 쉬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진맥진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딱 들어가면 난 죽을 것 같았는데 1월달에 이제 폐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바이옵시를 했을 때는 한 폐암 2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MRI 브레인 촬영을 하니까 머리에가 전이가 된 거예요. 3mm짜리가 벌써 미세하기 전에 가장 빨리 이 폐암이 무서운 게 전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둘째 폐암 3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까를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까지 뭘 할까. 그러면서 저희 남편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을 제가 아빠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쓴 이유가 저희 남편의 그 고난의 극복의 과정,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그걸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놓은 거를 가지고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죽음에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본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옛날 아이들 아빠가 그렇게 잘 준비하고 죽었는데 나도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딱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읽는데 제가 눈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살아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만큼만 그런 일이 책을 읽으면서 아빠의 선물 마지막을 읽으면서 되었는데 이렇게 제가 에필로그를 이 책에 자서전 에필로그 마지막에가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오늘 힘들어도 새로운 일 시작하기, 상황이 악화되어도 사명에 충실하기,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기,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기, 힘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 하기, 누군가를 사랑하기,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일 하기,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자신에게 손뼉 쳐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정상에서 혹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기, 감사로 하루를 살고 감사로 평생을 살기. 딱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누워있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살아있을 날이 얼마일지를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고난 극복을 위해서 이거 감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서 그런 감사를 했는데 이제 감사를 객관적으로 연구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를 연구해보자. 그러면서 감사 논문, 감사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파 있으니까 얼마나 읽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눈으로 좀 읽다가 또 뭐 숨을 못 쉬겠으니까 또 기침하다가 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이 감사의 효과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누워서 감사를 제가 이 전문가들이 권하는 감사의 활동들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감사 일기 쓰자는 거였어요. 모든 전문가가 감사 일기를 쓰지 않으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기 쓰기 시작했고 감사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제 삶이. 제가 불행한 게 아니라 매일 감사를 쓰다 보니까 하루가 행복했어요. 오늘처럼 내가 아침에 사과를 먹는데 그 사과의 새콤한 맛이 얼마나 맛있던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루를 살아가니까 제가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환자입니다. 지난주에도 항암을 가고 왔어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마치고 제가 실천을 하고 났는데 너무 놀라워서 책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 교과서를 써야 되겠다. 이 감사를 나 혼자만 갖고 있기는 너무 아깝고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고 지금보다 정신건강이 더 좋아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신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조금씩 힘이 생기면 타이핑을 컴퓨터에다가 그것도 침대에서 제가 거기 있는 제 책상에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이 책을 쓴 거죠. 제 건강을 담보로 잡아놓고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책을 쓴다는 건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잠 못 잘 것이고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도 이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너무 크게 일어서 책을 쓴 거였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연구하고 조금씩 써가지고 이 레디컬 그레디튜드 아까 우리 목사님 조윤동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책을 제가 소개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꼭 사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시다가 절대로 이거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감사쓰기 감사책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사셔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내가 좀 불행했다면 더 분명히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처럼 저 환자도 저렇게 행복하다고 하구나. 네, 여러분에게 꼭 이 감사의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강한 의지로 그 책을 읽으시고 감사 일기를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의 의지가. 근데 만약에 이 책을 사서 읽으시고 어머 실천이 잘 안 되네 하시면 감사하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8주간의 기간을 거쳐서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다른 기술을 배우는 모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는 건데 평생에 내가 배움 중에서 이 배움하기를 정말 잘했구나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 쳐 주실 거예요. 7월달에 시작하는 감사학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된다고 하시니 저한테 1시간 반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50분밖에 안 주셔야죠. 네, 감사하죠. 또 아픈 줄 알고 이렇게 적당히만 하라고 또 이렇게 시간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월은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멘탈 헬스 어웨어니스 먼스예요. 정신건강 어웨어니스 먼스예요. 패밀리 터치에서 여러분들이 설문지 하셨을 텐데 안 하신 분들 가셔서 설문조사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감사로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폭삭 소가수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폭삭 쏘가쏘다라고 하셨는데요. 인생의 사계절을 겪으시면서 감사를 발견하고 그 감사의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투병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전도자로 살고 계시는 우리 정정숙 박사님께 우리가 축복하고 폭삭 쏘가쓰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폭삭 쏘가쓰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시간인데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점심으로 도시락이 제공이 되고요. 밖에 나가셔서 도시락을 픽업하신 후에 룸 4 and 5에서 식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12시 반부터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여기 브로셔를 보시면 브레이크아웃 세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차현주 대표님의 심리적 면역을 통한 건강한 정신, 박수경 교수님의 여성 방광 건강, 또 임경아 박사님의 나와 가족을 지키는 건강 식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수강하고 싶은 한 섹션을 선택하셔서 들으신 후에 또 3번째 우리 강의를 위해서 1시 25분까지 이곳으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가기 전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쵸? 예. 지금 이제 단체 촬영을 하고 나가셔서 점심을 드실 텐데요. 네,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잠시 일어나셔서 앞쪽으로 이 무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